오늘 사연은 필요하고 아쉬울 때 얼굴이 다르다더니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서울에서만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가 3년 전에 정년퇴직했고 지금은 자문 형식으로 조금씩 일합니다. 저는 보험 설계 일을 20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구두 신고 뛰어다녔고 눈 오는 날에도 약속 어긴 적 없습니다. 남편이 늘 그랬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재산이다. 저희 두 부부는 성실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게 서울 아파트 두 채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는 집, 한강은 안 보이지만 햇볕 잘 드는 32평, 다른 한 채는 전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외곽에 15년 전에 사둔 작은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당장 돈 되는 땅은 아니었지만 묵혀두면 언젠가 쓰일 거라 생각했는데 재개발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빚도 없고 대출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 원칙이 그거였습니다.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나누되 지킬 건 지킨다. 아들은 하나입니다. 큰 사고 없이 공부 무난히 해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안정적으로 괜찮은 곳에 했습니다. 저희 부부 자랑은 아들 하나지만 속 썩인 적 없다. 그거였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본 날은 지금도 기억이 또렷합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결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데려온 날, 그 애는 검은 코트에 흰 블라우스, 화장도 거의 안 한 수수한 얼굴이었습니다. 문 열자마자 두 손 모아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반갑다고 인사를 받아주며 조용히 지켜보았고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소개한 자리인 만큼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사업하시다가 정리하시고 평범하게 일 다니시고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계세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금방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침착하니 또박또박했고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착해서 월급 절반은 집에 보태드리고 동생 취업 준비도 도와주며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금 차이 나지 않나? 아들이 고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는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에 집안 따질 나이인가요? 애가 반듯해 보여 성실하고 그게 마음에 들어요. 결혼은 처가를 배려해 소박하게 했습니다. 예식장은 과하지 않고 예물도 간단히, 신혼집은 저희 전세 아파트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보증금 대부분은 저희가 도왔습니다.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니 잘 살아보자꾸나. 그 말이 그 애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는 그땐 몰랐습니다. 2년 동안은 참 조용했고 며느리를 잘 본 것 같아 좋았습니다. 제사가 없는데 명절이면 며느리가 전 부처와 다 함께 식사하고 제가 반찬 싸주면 두 손으로 받으며 고맙다 했습니다. 동네 지인들 앞에서도 공손했고 남편에게는 늘 아버님하고 존댓말 썼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사람 괜찮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라진 건 결혼 2년 지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처음은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명품 가방. 이건 못 보던 가방인데 새로 장만했니? 아, 제 적금 깼어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음은 시계, 다음은 해외여행. 처음엔 친구들과, 그 다음엔 처가 식구들과 씀씀이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보셨어요. 그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진 속 호텔이 평범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점점 아들 얼굴이 수척하게 달라졌습니다. 주말에 와도 계속 휴대폰 계산기 두드리고 피곤하다며 잠만 자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많이 힘드냐? 아니요, 그냥 좀 그 좀이 길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처가에서 조금 급해서 얼마나? 이번에 3천만 원 저는 물을 벌컥 마셨습니다. 왜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이번만 부탁드려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로 돈 이야기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동생 학원비, 장모 병원비, 처가 전세금 부족분 등등. 심지어 아들은 신용대출까지 받았고 퇴근 후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아들이 오토바이 타는 걸 봤습니다. 회사 다니는 놈이 밤에 그걸 타냐? 아들은 웃었습니다. 잠깐이에요. 그 잠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끝나고 차 마시는데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이제 집을 사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비는 해놨니? 그래서 말씀인데 아파트 한 채를 저희 명의로 미리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정리?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 주실 거잖아요. 그 말이 너무 맡겨놓은 사람처럼 가볍게 나왔습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하자구나. 우리 먼저 일어나마 인사는 필요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가 지원은 점점 구체적이었습니다. 추석 때는 TV를 새로 사줬고, 연말에는 동생 어학연수 비용을 대줬고, 친정집 이사 비용까지 아들이 부담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만 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 고생을 왜 우리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통장은 비어갔습니다. 적금은 깨졌고 보험은 해지됐고 퇴직연금 일부도 중도 인출했답니다. 아들네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오빠 이번 달은 친정에 200만 원만 보내자. 또 무슨 일인데. 엄마가 이번 달에 더 필요하대. 우리 카드값이 밀렸어. 그건 당신이 더 벌면 되잖아. 그 말에 아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지금 주말마다 일해. 심지어 배달까지 한다고. 며느리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편들은 더해. 그날 밤 아들이 차에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고.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멍했고 전화에도 짧게 끊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숨이 막혀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품 시계, 골프 레슨, 피부과 정기관리 등등. 자기 관리도 투자고. 내가 어디 가서 무시당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아들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었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걔가 무서워요. 전 그날 아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싸움은 점점 노골적이었습니다. 당신 부모님한테는 왜 아무 말도 못해? 우리 부모님은 안 기대셔. 그건 당신 집이 잘 살아서잖아. 우리 집 무시해? 결정적인 날은 카드 연체 문자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잠깐 밀린 거야.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잠깐이 몇 번째야? 그날 처음으로 아들이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 결혼한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지금도 처가에 돈 보내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달에만 400이에요. 왜? 처가에서 가게 차린대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씀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들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하며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지금은 본인 생각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주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공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힘드니? 대출이 너무 많아요. 이자만 해도 부담이 커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어머님 아파트 한 채를 저희 명의로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듣고 있던 남편이 신문을 접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는 숨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들한테 주실 거잖아요. 그럼 지금 주셔도 되지 않나요? 그 말이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얌전하고 착하다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염치 없고 예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노후를 대비한 집이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이미 두 채 있으시잖아요. 땅도 있고요. 그 예의 없는 모습에 저는 말했습니다. 재산 맡겨놨니? 며느리는 당당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부모가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돈 있으시면서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저희 친정이 어려우니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그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며느리는 돌아봤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들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벌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야. 우리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가 아니라고. 며느리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에 허덕이잖아. 당신 체면 때문에 부모님 도움 안 받겠다는 거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대출이 도대체 얼마나 되니? 아들은 머뭇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1억 5천이요.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니? 며느리는 바로 답했습니다. 생활비, 차할부, 카드값, 친정 지원.
아들이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만해! 그만 좀 하라고!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다음 달은 괜찮아지니?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 빚을 대신 갚을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아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그럼 결국 아들 고생시키겠다는 거네요.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친정에서 날 지금까지 고생시켰던 거겠지?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어. 근데 난 요즘은 사는 게 아니야. 당신과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기 싫어졌어. 그날 밤 며느리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와 남편은 잘 됐다며 좋아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니 걸릴 게 없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아들에게 이혼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어 차분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들 통장 내역, 처가로 송금된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등 며느리 측에서 먼저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아파트 한 채는 분할 대상이죠.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결혼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어요. 협의 자리에서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전 이 집에서 2년을 살며 남편을 도왔어요.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생활비 분담 기록을 보면 남편 쪽 부담이 대부분입니다. 아들은 그날 냉정하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 빚을 대신 지지 않을 거야.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후회해도 빌어도 다 끝났습니다. 결국 아이도 없어 이혼은 합의로 끝났고 재산 분할은 없었습니다. 빚은 각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이혼한 지 2년 된 지금은 마음 맞고 집안도 괜찮은 여자와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습니다. 깜놀 실화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